6.25 전쟁 초기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이 밀려오는 적을 상대해야 했던 우리 육군은 이제 미 육군과 러시아 육군에 이어 4자릿수의 3세대 전차를 보유하며 막강한 기갑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주력 전차였던 M48 계열 등 2세대 전차의 노후화와 신규 전력화 중인 K2 추가 생산 지연으로 인하여 우리 군기갑 전력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부터 신형 전차를 구상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형 미래 전차 K3 구상에 나섭니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지를 주전장으로 하는 인력 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지상전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인명 중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전장은 다양한 불특정 위협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기동성 및 탑승 인원 보호를 위하여 차기 전차는 20톤 미만 전투 중량과 무인 포탑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전차는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 장치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압 대전류의 전력을 짧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탄, 요격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 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현수 장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구, 구동 노면 가능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 장치와 경량 고내구성 복합제 휠과 고내구 탄성 고무제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야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주포는 기존의 화약을 쓰지 않고 레일건 등의 전자기포를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연구 개발 중인데, 전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가 문제이긴 합니다. 전차의 큰 위협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차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부분은 생존성 분야인데,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제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 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저기 레이더 등 탐지 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속 운동 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 에너지탄을 방어하는 전자기 장갑, 보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어하는 그물망 전개 장갑, 가변형 반응 장갑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생방 방호를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전도성 절연성 물징을 코팅하고 순간 발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 생물작용제를 기화 또는 분해하는 스마트 자가제독 장치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K3 전차는
개념 연구 단계이지만 위와 같은 성능으로 탄생된다면 그 어떤 전차도 K3 전차의 앞을 막아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탱크 오토킬이라.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6.25 전쟁 이후로도 여전히 탱크인데요. 육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군이자 전쟁의 형세를 뒤집을 수 있는 주요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탱크의 성능과 숫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웬만한 공격으로는 꿈쩍도 않고 홀로 수백의 아군을 후퇴시킬 수 있는 괴물 같은 무기입니다. 전장에서 움직이는 재앙으로 불리울 정도죠. 우리나라의 육상 전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탱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탱크로 우리나라의 주력 탱크인 K2 흑표가 꼽혔습니다. 흑표는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전력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흑표를 포함 세계 5대 탱크로 선정된 탱크들을 만나봅시다. 5위 알타이 전차. 일단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터키에서 우리나라 육군의 흑표 전차를 모태로 개발된 탱크입니다. 알타이 전차는 흑표 전차 전력의 절반 수준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절반 수준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세계 탱크 랭크에서 무려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4위와 5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겠죠. 이 알타이 전차의 스펙을 살펴보면 중량은 무려 70톤에 달합니다. 1500에서 1800마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라네요. 그냥 보통 트럭도 아니고 무려 무게가 70톤이나 나가는데 장착된 주포로는 55구 경장 120mm 주포입니다. 55구 경장 주포는 현재 북한의 최신의 탱크 정도는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괴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4위 K2 흑표 전차. 무려 4위 우리나라의 전차입니다. K2 흑표의 경우 우리나라 최신 군사 기술이 녹아든 최강의 탱크인데요.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전차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대부분이 산악지대라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부분을 극복했다고 하네요. K2 흑표의 경우 화력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동성이나 통상적인 다른 성능 역시 그 어떠한 전차들보다 뛰어납니다. 또한 타국 MBT에 비해 자동장전장치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최강의 자주포 K9 자주포에도 이런 자동장전장치가 달려있죠. K2 흑표의 경우 자동장전장치가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탄약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죠. 3위 레오파드 EA7. 다음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입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이 전차는 시가전을 염두에 개발되었는데요. EA7 전차의 경우 방어력이 정말 뛰어난 탱크입니다. RPG-7과 같은 대전 참호기 방어를 위해 장갑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차 내부의 전차 승무원이 내부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한 무인 총좌가 장비되었다고 하네요. 2위 T-14 아르마타. 2위는 바로 러시아의 전차 T-14 아르마타입니다. 아르마타 전차의 경우 1800마력 디젤 엔진을 추후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1500마력이 달려있습니다. 또한 이 전차의 특이한 점은 완전 무인 포탑이라는 것인데요. 아르마타 역시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와 마찬가지로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1위 M1A2 에이브람스 SAP V3. 마지막으로 M1A2 전차입니다. 미 육군의 전차로 천조국답게 괴물 같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특히 에이브람스에 달린 주포의 경우 최신 개량형인 M829E4 날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장갑은 분쇄시킬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탄입니다. 또한
이 탱크는 ADL이라는 신형 데이터 링크와 연동할 수 있어 자동 사격이 가능합니다. 신형 화기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화기 관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 시스템들을 통제한다고 하네요. 또한 에이브람스의 유일한 약점으로 손꼽혔던 열 영상 장비의 개선 역시 이번에 이루어지면서 약점이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투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차인데요.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개량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탱크 개량과 더불어 2025년에는 최신의 탱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